안녕하세요. 세금 절세를 위한 네트워크 대표님의 세뇌시를 책임지는 박희정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유용한 내용을 알려주실 가세현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네시의 가세현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가업승계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언젠가는 다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회사를 청산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회사를 그런 방법보다는 후계자에게 가업승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에서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또 지금 시기적으로 다음 세대로 승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요. 그러나 가압승계라는 것이 일단 후계자 선정이 매우 어렵고 조세 부담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 중에는 당장 가압승계를 준비하셔야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언젠가 해야지 하는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업승계 말 그대로 평생을 일궈온 사업가에게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나요? 일반 증여를 제외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압승계 지원 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 상속공제고요. 두 번째로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마지막으로는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상속공제는 공제 한도가 매우 커서 500억까지 가능하고요. 주로 큰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제도이고요. 또한 비사업용 자산 비율이 높은 회사는 어려움이 매우 큰 방법입니다. 두 번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한도가 50억, 그리고 세율은 10%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2년 이내에 꼭 창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자금을 4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모두 사용을 해야 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인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30억까지는 10%, 그리고 30억에서 100억 사이는 20% 증여세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의 상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컨설팅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대표님이 살아 계신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일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증여세 과세특례는 엄격한 적용 요건을 두고 있으며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0년을 영위한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간의 경영 자료를 분석해야 하고요. 또 그리고 크게는 기업, 수증자, 증여자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먼저 기업의 요건으로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수증자 요건으로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여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자 요건으로는 60세 이상인 부모 그리고 최대 주주로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 제도의 적용 요건이 엄격하다면 사후 관리 조건도 까다롭지 않을까요? 근로자 유지 조건이 있는 가업상속 공제보다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7년 동안 사후관리 조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의
취임해야 하는 사후관리 조건이 있고요. 7년까지 가업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주된 업종 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의하게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들이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요건들과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 상속세 가세가액에 합산된다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후계자가 정해지고 조건이 충족되면 빠르게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일단 당장 내는 세금을 줄이면서 자산의 일부를 증여해 놓고 그 주식으로 꾸준히 배당을 하며 추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상속세가 나오면 그 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굉장히 곤란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 당연히 주식 가치도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 가치의 상승분을 추후에 추가적으로 과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승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적용 요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바로 승계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은 건가요? 또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해당하는 자산은 사업용 자산만 공제가 됩니다. 비사업용 자산은 공제가 안 된다는 건데 생각보다 사업용 자산 중에서 비사업용 자산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비사업용 자산은 임대용 부동산, 비사업용 토지, 가지급금, 과도한 현금, 또 회원권 등 그 법인의 자산 중에서도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 증여로 과세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자산의 규모와 비율을 전문가와 함께 미리 체크하고 필요에 따라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선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효과적인 가압승계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업승계가 정말 대표님들의 마지막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걱정과 고민도 크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압승계란 결국 내가 평생 일군 사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된 승계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승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상치 못한 승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큽니다. 후계자뿐 아니라 그 회사의 직원들, 또 그리고 직원의 가족, 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큰 것이 이런 사업이라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대표님들에게 다시 한번 승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나중 일이니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모든 일이 겹치게 됩니다. 후계자 문제나 세금 문제, 이런 벽들에 부딪히게 되면 그제서야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